네,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는데요.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는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안녕하세요 하니까 굉장히 활기차네요. 아이돌 같습니까? 네. 40대 아이돌. 네, 50대. 50대인가요? 아유, 젊으시네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8일 날 한다고 했다가 7일 날 이제 아침에 했어요. 두 분 알고 계셨어요? 7일 날 아침에 할 거라고? 아니죠. 뭐 하루 땡겼다는 얘기를 저도 나중에 들었죠. 네. 자, 근데 이제 사과를 했는데 뭐 평가도 뭐 엇갈리고 왜 이 시점에서 했느냐도 엇갈리고 그리고 내용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총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요. 네. 용 썼다. 예, 용 썼다. 이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 전에 12월 3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 했다가 이제 잘못된 수단이었다. 뭐 수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좀 논란도 있었지만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왜냐하면 본인의 주 지지층 그 뭐라고 강성보수라고 부르든 윤어게인이라고 부르든 네. 그 지지층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배신자 장동혁도 배신자다 막 당원 게시판 보면은 탈당하겠다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협박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런 거 막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미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장동혁 개인은 큰 변화지만은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파 모임에서도 이게 하나만 한 얘기다. 국민은 150을 김재섭 의원이 150을 원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50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결과로 보면 돼요. 당 지지율이 예를 들면은 네네.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전화면접 조사는 대략 20%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좀 5%포인트 이상 오를 거냐. 이번 주 뭐 갤럽이라든지 뭐, 네. 뭐 다른 여론조사 저는 안 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최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용 썼다라고 표현하시니까 저는 짧게 용하다. 용하다. 그나마 전 선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김재섭 의원이 그 이른바 국민이 100을 원하면 150을 하는 게 혁신이라는 건데 혁신은 그런 거예요. 혁신은 원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혁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50을 용하는 게 맞는데 장 대표가 지금 택한 건 변화예요. 변화는 100을 원한다면 7, 80만 가도 그게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건데 좀 그렇다면 7, 80을 갔다면 저는 많이 클릭수를 이동한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만큼 더 나아가느냐. 그게 이제 실천과 변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걸 이제 장 대표가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사실 큰 건 건넜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계엄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반성을 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는 역사와 법정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 강을 건너서 미래로 나가겠다. 아니 정치인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레토릭과 수사 이런 걸로도 국민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건데 그랬으면 저는 충분히 함의를 다 담았다고 봐요. 굳이 거기에 7자가 빠졌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글자가 빠진 것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어쨌든 장 대표가 하루를 땡긴 것도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약간 그것과 섞이는 것도 조금 경계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틀 동안 거리를 두는 것. 그다음에 김도우 그 정책위장이 사퇴한 것도 조금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하는 데 대한 영향 저는 두 가지가 요인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 대표가 뭐 전한길 씨 같이 예정된 반발을 다 알면서도 어쨌든 변화의 발을 디딘 건 저는 큰 그래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김평론가님은 용 썼다. 그다음에 최평론가님은 용하다라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게인이야? 라는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그 전내에 벌어진 거지만 일단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유튜버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잖아요. 이게 지금
도화 언론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분이 입당을 하신 거지? 누가 입당을 시킨 거지?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입당을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입당을 한 거다. 나는 입당 공서를 받아서 이제 전달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전달은 했는데 거기 그 고성국 TV 나가서 김재현 최고가 그렇죠. 추천서 내가 써주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영입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지도부를 보면은 네. 장도혁 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뭐 요렇게 세 분 정도 되는 거고 네. 양양자, 우재준 이분들은 조금 다른 결이잖아요. 네. 그럼 이 세 분들이 하는 메시지가 저는 뭐 당대표의 메시지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영입을 이제 사실상 한 거라고 보면 추천서까지 써줬다고 보면은 고성국의 활용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뭐 해석의 여지지만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뭐 막 조율을 했다라고 그것까지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장도혁 대표가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네. 전한기 씨는 뭐 윤석열 지금 네. 사형 선고하라고 하는 거냐 막 반발했잖아요. 네네. 그날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어제죠. 어제는 우리가 장도혁 대표를 좀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강성 보수층 회유? 저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거 하나고 네. 고성국 그 박사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방선거 때 이 공천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렇죠. 그 장도혁 대표 네. 당선된 다음에 이제 30석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홍보와 관련해서 네. 왜냐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이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홍보 유세차, 전단물, 뭐 공보물 뭐 이런 거 막 인쇄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보고 돈을 보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권을 보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뭐 이거가 지금 명시적으로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거기에다가 고성국 뭐 영입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변화라고 느끼기 어렵다. 예. 근데 물론 이제 100만 유튜버가 입당을 갑자기 했다는 거 그게 뭐 그냥 일상적인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배경과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김준일 평론가 해석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변화의 스탠스를 취하면 그 전통적인 그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 즉 장동혁 대표를 많이 지지했던 지지층이 반발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사전 정지 작업용, 위무용 등등이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다만 거기에 너무 과도한 해석은 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강성 지지층 내에서도 일부 의견이 갈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서 과연 이제 1대1 구도를 지방선거에 만들어서 중도를 우리가 지금 30-40% 정도로 추정되는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지방선거에 답지 많은 지금 어쨌든 지금 전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종의 전략적 허용을 좀 해줘야 한다는 얘기는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잠깐 그때 호텔 경제학 이론으로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유세에서 나는 중도 보수예요 얘기했는데 그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이 그럼 이유가 있을 거야.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했을 땐 다 이유가 있겠지. 선거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었단 말이죠. 일종의 그런 기저효과 같은 건데 그런 관계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그렇다. 뭐 고성국 씨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국민 지형이 달라집니까? 당원 한 명으로 어떤 뭐 당원 지형이 당원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다만 요 시기에 대한 택한 이유는 아마 그런 정도가 있을 것이라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뭐 지명직 최고위원회 고성국 씨가 임명될 거란 거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조광한 씨로 됐잖아요. 조광한 전 그 자리 한 시장. 자리가 이제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없는 거죠. 이제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당명 개정은 늘 뭐 새신안 하면 나오는 건데 당명 개정 이제 오늘부터 또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뭐 조사한다고 나왔던데요. 당명 바뀌는 걸로 갈까요? 그만 좀 바꿔라. 한숨부터 쉬시고. 외우기 힘들다 진짜. 이게 뭐 비대위원장도 8명 외우는 국민의힘 8명 외우는 것도 힘든데 당명도 또 바꾸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요. 당명을 바꿔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요. 성공한 사례가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명을 바꿔가지고 한 거냐. 그건 중요한 거는
당명도 바꾸고 뭐 당 색깔도 바꾸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좌클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김종인 영입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4대강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이러면서 중도 확장 노력이 명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뭐 이준석도 영입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고 당명 잔혹사예요. 사실은 열린우리당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민주당이 진짜 암흑기에 있었을 때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보면은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대통합 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됐거든요. 잘 외우시네.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어려워. 국민의힘도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간 다음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또 바꾼다고? 그러니까 당명이 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해학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고육지책이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식당이 안 바뀌는데 간판가리 한다고 그게 뭐 바뀌냐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도 간판이라도 바꿔야지 뭐 바꾼다고 보여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나름 메뉴는 나중에 바꾸더라도 네네. 일단 간판 갈아놓으면 아 뭔가 이 식당의 주인도 바뀌고 뭐 메뉴도 좀 바뀌나 하는 기대감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절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윤과의 절연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도부터 지우고 싶다면 저는 이미지 정치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전 정부를 배퇴시킨 그런 정당이라고 자꾸 이제 국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저는 장 대표가 약간 그러니까 중도로 클릭하는 데 대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변화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노력도 범주에 들어간다. 노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맞고요. 저는 전당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좀 저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대신 이제 어떤 그 이제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이제 물론 야당이라는 이제 고유 포지션은 변하지 않겠지만 뭐 몇 년간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그 정당 이름이 그렇죠. 굉장히 국민에 각인됐는데 네. 그것보다 더 친근하고 그것보다 익숙하게 그런 어떤 네이밍 작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식당으로 비교하면 신장 개업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신장 개업을 하는데 이미 이 식당에서는 똥맛 카레를 파는 걸로 유명한데 간판만 바꾸면 됩니다. 주방장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게 주방장이 뭐 누가 장동혁 대표인지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계속 똥맛 카레 파는 걸로 이미 평가가 다 네이버 평점이 그렇게 다 올라와 있으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장동혁 대표는 사장이고요. 주방장은 이제 각급 자치단체장 후보급들이 되게 되겠죠. 아, 두 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자, 근데 장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지도부 인사가 났는데 이 인사를 보면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 그다음 민주당 출신의 조강한 전 남양주시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고 장동혁 표 새신 인선이다. 도로 윤 어게인이다. 두 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도혁 대표가 내려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이따보면 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었던 민주당 인사예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각을 세우다가 결국 그 대표 때 이제 뭐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남양주 네. 국회의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만 보수 인사 영입해? 우리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폭거에 맞서서 이렇게 싸운 사람 우리도 내세울 수 있어.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거를 지금 주목하면서 윤어게인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고.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아니냐.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때 정책위원장 하다가 사실상 이제 좀 버티려고 하다가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한동훈 물매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보는데 사실 정점식 의원은 그냥 친윤이라기보다는 주류지향적인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핵심 친윤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항상 주류 편에 서고 지금 왜냐면은 김도 그만두고 김성원 의원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그만뒀다고 하면은 더 계속 거부당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도 체제가 흔들린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무조건 맡을 수 있는 사람.
주면은 거부 안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메시지는 도로 친윤당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도로 친윤당이라고 보기에는 고심한 흔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광한 저 지명직 최고위원 영입한 것도 나름 말하자면 좀 물을 타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고 정점식 그 지금 신임정책의장도 고르고 골라서 그만한 사람 중간지대인 사람 고른 거예요. 잘못 골라놓으면 진짜 이게 정말 찐윤 인사를 골라놓으면 도로 회귀한다 소리 들을 테고. 네. 근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분을 갖다 놓음으로써 약간 지금 좀 뭐랄까 양쪽의 반발을 다 고려한 그런 인사로 보이고 그래서 김장겸 뭐 정무실장 그다음에 그 김대식 특보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초선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고 또 약간 전문적인 한 분은 그 학계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고 한 분은 미디어 쪽에서 네. 굉장한 그 성과를 이룬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탕평에 가깝다고 보고 그다음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인사지 이게 도로 친윤 한동훈 전 대표 자꾸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정점식 조광한 이 두 분이 자꾸 거기에 관련돼서 눈에 보이는 거지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이념 지형상 놓고 볼 때는 중도 합리로 보는 게 맞다고 좀 봐요. 저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인선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되게 불안하구나. 불안이요? 예, 불안. 자신의 이 체제가 무너질까봐 불안해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원래 목요일 날 하려던 거 하루 땡겨서 긴급하게 했잖아요. 네.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 SBS 라디오 인터뷰 그래서 이제 혼자 남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뭐 예전에 친윤으로 분류됐던 성일종 의원도 막 이제 비판하고 막 이랬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립의 우려가 있으니까 막 시간까지 땡겨가지고 이거 쇄신안 발표하고 그 다음에 특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편으로 지금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체제 전쟁에 지금 돌입하려는 거 아니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생각 조금 달리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지금 리더십 공고화는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지난번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당대표가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 주는 이준석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보수 정당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세력과 자기 어쨌든 뿌리 내리는 차근화를 어쨌든 공고화시켜야 한다. 네. 두 번째 정당이라는 거는 그렇게 균형이라든가 상식 합리가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도 체제를 맡은 사람은 그 사이에 자기 세력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사실은 고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0.5 그러니까 1.5선 대표에다가 지금 된 지 겨우 4개월 된 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런 데 대한 이 시기를 활용하는 자기 세력 공고화는 충분히 저는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할 봐요. 수 있다. 자, 그럼 윤리위원회 지금 구성 갖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명단 보시고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뭐 좀 질린다. 아니 그러니까 늘 무슨 세 글자로 얘기냐면 가시네요. 예. 용 쓴다 질린다. 예. 빨리 좀 해라 징계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이 벌어진 거는 재작년 11월에 있었던 뭐 10월 11월 이때잖아요. 네. 1년 2개월이 됐고 그쵸.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3개월 됐어요.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울 거냐. 어차피 징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장도혁 대표 뭐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 애니싱 벗 한동훈 지금 뭐 이런 기조로 가고 있으면 빨리 징계를 해서 뭐 그러면 법적 대응 하겠죠. 한동훈 대표도. 그럼 다음 국면으로 넘어. 이게 이 보수 정당의 이 정치 담론 수준을 너무 낮추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거는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걸 절연하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 징계 문제가 막 엮여 있으면서 논의 구조도 이상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냥 빨리 징계 좀 해라. 징계 좀 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자. 징계하려고 하니까 윤민우 이런 분은 한 거고 뭐 이분 논란 뭐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네. 이제 교수고 그런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데요. 네. 자문위원 뭐 이런 거 있죠. 정책보좌관 뭐 이런 거를 윤석열 정부 초기에 다 했더라고요. 2023년, 2024년 그래가지고 그게 뭐 국정원도 하고 이를테면 안보실도 하고 뭐 여성가족부까지 네, 뭐 했더라고요. 여가부도 경찰청도 하고. 네. 제가 말하는 건 그때 즈음에 굉장히 중용이 된 사람이고
해필이면은 2023년 4월에 월간 조선에 쓴 글이 개딸들이 김건희 여사를 시기하는 거는 뭐 질투다 이런 거 썼거든요. 저는 그게 무관하다고 보지 않아요. 김건희 그렇게 칭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줄이 다 자문위원 되고 그래서 윤어게인 다음에 이제 건어게인이구나 이제 건이 어게인까지 이제 영입하는구나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예. 지금 이 명단이 원래는 공개가 안 돼야 되고 위원장만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죠. 공개됐다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이름까지는 안 나왔어도 뭐 누구 뭐 한 사람 이러면서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막 비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징계 절차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 징계 내용 수위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윤미래 위원장이 뭐 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네, 책임이 어떻고 그러니까. 직업윤리로서의 정책 책임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다는 거는 이 현안이 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현안이 쉬우면 말이 클리어하겠죠. 간단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더블코트 써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어찌 보면 당내 헤게모니 다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죠. 게시판 논란이지만 결국 이게 장동혁 그 대표의 세력 공고하냐, 한동훈 대표의 반격이냐, 뭐 이런 지금 이제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리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저는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소신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 사실 여부, 디테일한 사실 여부는 몰라도 가족들이 관여됐다는 거는 서로 거부하지 않는 이제 팩트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쿨하게 좀 넘어가면 된다고 봐요. 쿨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 사안 자체를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헤게모니화의 이제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네. 저는 윤민우 위원장이 조금 여론을 그렇게 저는 빠르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론을 보면서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빠르게 한다고 빨리 정리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저는 공간에서 얼만큼 이걸 가지고 힘겨루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말하자면 세력화를 더 공고히 하느냐 약화시키느냐 이런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 건은 이미 당무에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의결 그 권고가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봐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네. 더 길어지면 정말 질린다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재보궐 선거가 판이 커지는 모양새예요. 신영대 이병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판이 커지는 게 물론 이분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지역 우세 지역에서 지금 벌어진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렇게 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어떤 영향이? 저는 이번 재보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네. 사실 야권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겨우 해봐야 평택을 정도. 평택을은 양쪽이 서로 비슷하게 이제까지 나눠 가졌어요. 네, 네. 뭐 유희동 전 의원이 지금 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는데 네, 네.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사실은 민주당 의석수가 거의 승계된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정치 평론하는 입장이니까. 예.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곳 이제 서울과 경기에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에 그 지역이 어떤 곳인가. 네. 뭐 그다음에 부산의 경우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좀 변수가 남아 있다고 좀 보지. 현재 나온 거 입장에서는 뭐 설령 지금 마지막 3심 걸려 있는 양문석 의원 건도 마찬가지예요. 안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야권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빅샷 정도가 출전하는 정도는 좀 말하자면 다른 시도지사 출마로 인한 공석이 나아야 되지 현재 상황으로는 야권이 지방선거에 전력해야지 이 재보선까지 전력을 투여하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저는 여기는 큰 재미는 없을 걸로 봐요. 야권 입장에서. 야권 입장에서는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본인들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수두룩하게 선거법 지금 이 신영대 이병진 말고도 지금 양문석 의원도 네. 지금 이제 대법원만 남겨놓고 지금 화성갑에 송옥주 의원도 지금 불법 기부행위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고 지금 2심 진행 중이고요. 그 민주당의 이제 광주 동남을의 안도걸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도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1심 재판 받고 있어요. 제가 말하려는 거는 네. 뭐 경선이 치열해서 뭐 이렇게 좀 불법이 막 동원돼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 공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고 뭐고 좀 이거를 좀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다 민주당이에요. 지금 다 민주당. 그러네요. 예. 예, 좀 성찰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그렇죠. 치열하게 이제 붙게 되는 거고 네. 경기 남부는 모릅니다.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막 이게 나눠지고 그랬지만은 보수 정당에서 많이 가져갔던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또 약간 민주당 쪽이 또 이제 유리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해볼 만하다. 만약에 화성도 나오면은요, 화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물론 개항을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데들은 워낙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지만은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10석까지 진짜 나올 수 있겠다, 출마자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인 발상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이제 공천 문제는 국민의힘이 뭐 한동훈도 안 쓰고 뭐 누구도 안 쓰고 뭐 유승민도 안 쓰고 누구 안 쓰면 도대체 누구랑 누구 공천해서 쓸 건지 뭐 정치 연대를 얘기를 했는데 내부에 정치 세력하고도 연대가 안 되는데 지금 밖에 무슨 뭐 이준석 쪽하고만 연대를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이제는 좀 제가 진짜 보수 정당에 간곡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좀 미래를 봐라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싸울 거냐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제 공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그 앞에 질문도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다.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쭉 열거해 주신 데를 보면은 사실 다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재보궐선거까지 가는 상황인데 민주당 안에서 전수조사를 하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실현 별로 해봐야 큰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도 앞서 또 김병주 의원도 하셨고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인 건가요? 또 아니 이건 동업자 의식이 지배하는 거에 동업자 의식이요? 여의도인데 네. 이게 지금 뒤늦게 전수조사 한다고 그 모든 자료들이 아주 묻혀있는 자료들이 다 나올까요? 본인이 진술에 의거하겠죠. 난 무슨 받은 적 없어요. 끝. 아니 이게 뭐 지금 증거가 드러나도 조사를 안 해서 지금 뒷북 수사니 뒷북 조사니 얘기 나오는데 선제적으로 뭘 그 다 공개하라고 얘기한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언적인 형식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지점이 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가장 구리고 음험한 모습이 지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아무리 시스템 에러라고 해도 결국 당직은 사람이 맞잖아요. 휴먼이 시스템인 거예요. 정당은 휴먼 사람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간과하고 그냥 말하자면 정말 두 손으로 하늘 가리는 것처럼 그걸 뭐 휴먼 에러니 시스템 에러니 이렇게 말장난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 의식부터 저는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 위기, 그러니까 지금 위기로 보이지 않는데 진짜 밑에 저류층은 용암이 부글부글해요.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의 이제까지 반사 이익에 기댄 민주당이라면 정말 민주당의 반사 이익에 기댄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을 정말 이번 지선 전국, 재보선 전국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제 징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12일 날 윤리심판원이 징계 결과 통보한다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날 결론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제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고 예,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골머리가 앓겠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오래 가겠네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